네,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사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신준호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해설 강의가 바로 어제 올라왔어야 됐는데 네,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 사실 벌벌 떨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어쨌든 잘 쳤을까? 9월 평가는 되게 어려웠는데 수능의 세계사 어떻게 나왔을까 싶으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러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세계사 1컷이 48, 2컷이 44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서는 좀 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쉬웠냐라고 말했을 때는 결코 쉽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물론 9월 평가원보다는 좀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사료해서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같은 경우는 내년 사회탐구 세계사는 특히 사료 해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능 끝난 우리 수험생 2023 수험생들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해설 강의 사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들어가 쉬셔야 돼요. 뭘 봐요, 뭘 봐. 그냥 여러분들 쉬세요. 다음 주에 보세요. 재수나 인수하는 친구들 그렇게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이제 동아시아사 해설을 찍었고 한 43분 정도 걸렸거든요. 세계사에서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세계사에서도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고 제가 바로 해설 강의는 이제 우리 유튜브나 또 우리 또 에어 클래스 우리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계사를 치면서 여러분들 많이 손발이 덜 떨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많이 졸렸을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사, 영어까지 치고 나서 한국사 칠 때가 되면 사실 멘탈이 놓이거든요. 그러면 긴장도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남은 탐구는 좀 무난하게 치겠지라고 싶었는데 사회 탐구가 뒤통수를 때립니다. 너무 세게 맞아요.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쳤을 거야. 잘 쳤어. 그래. 좀 못 치면 어때? 괜찮아요. 수고했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요. 우선 문제 번호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 사료나 발문에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적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도출하는 거야 라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제 하나하나씩 또 설명드릴게요. 자, 1번 문제는 우리 항상 나오는 문명사 문제인데 문명사 치고는 1번보다 이랬어. 맞아. 왠지 가볼게. 히타이트의 왕 하투실리스 3세 누구지 난 몰라. 미안한데. 첫 번째 신왕국,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제 때 통일왕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람세스 2세. 와, 람세스 2세에서 찾았으면 진짜 잘한 거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자, 쭉 나올 여기까지가 끝이야. 더 알 수 있는 게 없어. 하나 더 파라오. 그래, 파라오인 람세스 2세를 했으니까 여기서 끝인 거야. 그러면 이 문명이 여러분들은 이집트 문명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람세스 2세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문명, 자 1번 선택 갑니다.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제,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자, 그 다음에요 태양력과 십진법 정답 3번으로 갑니다. 반대로 태음력과 유십진법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될 거고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한 건 크레타 문명, 크노소스 공전 나오겠지. 하라파 모헨조다로 건립한 거는 인더스 문명.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간단했습니다. 2번 문제 갈게요. 자, 가왕조에 대해 찾는 건데요. 볼게요. 사효가 무공현의 우물에서 안항공이 황제가 되리라는 부명이 적혀있는 흰색 돌이 발견되었다고 상주하였다. 안항공은 황후 왕씨의 아버지였다. 자, 잠깐만. 여기서 찾은 친구도 있어. 왕씨가 외척 세력이래. 자, 여기서 추론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외척이 왕씨면은 이 나중에 왕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으면 진짜 베스트. 진짜 잘한 거. 그냥 더 읽어도 알아, 사실은. 당시 태호는 이는 천하를 미혹하는 것이니 따를 수 없다라고 반대하였지만 재상 왕순이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막으려 한들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단념하였다. 얼마 후 안항공은 황제에 즉위하여 새 왕조를 개창하였다. 이 안항공이 왕망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오래가지 않은 이 왕조는 호족의 반발로 붕괴되었다. 왜? 17년 동안 존재했거든. 신나라 8년에서 25년 딱 17년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뒤이어 뭐가 재건되는데 다시 한나라가 재건되지. 그럼 후한이지.
수도가 러양이었어. 후한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은 후한의 광무제야. 광무제 뭐 나오는데 한이 노구광 금이 요거. 요거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봤어. 얘는 한나라에 내버렸네. 그럼 한나라 보자. 곽수경이 수시를 제작했다. 원나라죠. 공영달이 오경장이 편찬한 거는 당나라야. 도연명의 귀걸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고 체륜의 제지술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장택단의 청명상하도 뭐예요? 장택단? 장택단의 청명상하도 송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문제 갑니다. 뭐야 3번 문제. 사료 처음에 이거 당황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너네 모르는 거 준다고 분명히. 자, 쇼군이 가키스의 변으로 피살된 후 가의 권위는 점차 실추되었다. 대규모 반란이 빈번해지면서 다이묘에 대한 통제도 약화되었다. 이후 호소카와 가스모토와 야마나 모치토요의 대립이 고조되었고 대란이 발발하였다. 교토는 주요 전장에 대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가의 정치 영향력이 위축되었고 다이묘들이 패권을 다투는 상황이 한 세기가량 이어졌다. 가키스의 변으로 피살됐다. 쇼군이 오니네난 가의 권위, 가의 무로마치 막부에 대한 설명이야. 우선은 첫 줄에서 우리가 유출한다는 무로마치인데 선생님 가키스의 변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미안한데 나도.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건 뒤에 다이묘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다이묘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다라는 거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토가 전장이 되었다. 역대 막부 중에 수도가 교토였던 곳은 무로마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한 세기 동안 또 패권을 다툰다. 그럼 이거는 센고쿠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로 간 거야. 1번 헤이조 교촌당과는 나라 시대고요. 원의 침입을 막아낸 건 1274, 1281 가마쿠라 막부. 미나모토노 요리토마가 개창했지. 가만무역을 전개했다. 그럼 무로마치 막부 명나라. 정답 3번. 다이카게신 추진한 건 645 되겠고요. 메이지 유신을 탄핵한 거는 1868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자, 첫 번째 잉글랜드의 왕. 잉글랜드라는 힌트. 잉글랜드 뭐야 써죠? 잉글랜드의 왕인 그는 의회를 해산시켰대. 의회 해산.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왕당파를 앞세워 왕당파 나왔고요. 시민을 억압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요크, 에지힐, 딴 거 모르겠네. 네이즈비. 쌤이 그때 현장에서 얘기했어요. 네이즈비 전투 중요하다 했거든요. 네이즈비 나왔고요. 그러면은 영국의 지금 그 시민혁명 과정인 것 같아. 잉글랜드 나왔으니까. 의회 해산시킨 제찰 스튜어트 왕조 제찰 끝찰제 얘기했습니다. 기억났나? 네. 찰스 1세죠. 그리고 네이즈비 전투에서 크로멜이 어떻게 했어요? 크로멜이 이겼죠. 이게 왕당파랑 의회파가 싸운 전투잖아. 크로멜이 이기고 크로멜이 나중에 호국경으로 취임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가 누구야? 그에게 참석을 하게 돼. 그는 크로멜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크로멜에 대해 아시는 거 뭐 스코틀랜드 원정, 아일랜드 원정 갔던 거, 뭐 호국경 취임했다, 항해법 제정했다, 막 이런 거 낼 수 있겠지. 아니면 금욕적 독재 정치 내려갔습니다. 자,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네? 자, 갑시다.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자, 명예혁명? 우리 지금 크로멜에 대한 묻는 게 아니죠. 그에게 참수형을 내린 거니까 찰스 1세에 대한 설명 묻는 거야. 자, 명예혁명 일어난 거는 168889, 8889, 88. 자, 권리청원 제출된다. 그치, 권리청원 제출했어. 근데 의회가 해산시키고 얘 권리청원 받았어. 근데 의회 해산시켰잖아. 정답 2번인 거지. 차티스트 운동은 1838에서 48. 크로멜이 호국경 취임한 거는 1649에서 이제 50 요때 가는 겁니다. 51의 항해법 제정이고. 자, 심사법은 1673, 인신보호법은 1679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갑니다. 5번은 재밌어. 맞지? 가가 누구예요? 몰라요. 자, 비잔티움 제국과 동맹. 자, 그러면 가의 힌트. 비잔티움과 동맹. 자,
비잔티움과 동맹을 맺다 칼리프 우마르는 먼저 야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괴멸시킨 후 병력을 총동원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다. 이에 칸은 까디시아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반격하였으나 결국 패전했다. 이듬해 2개월에 거친 공방전 끝에 수도가 크테시폰이 함락되었으며 샤한샤 아즈데게르드 3세는 동쪽으로 도주하였으나 이후에 암살당했다 합니다. 자, 코끼리 부대 나왔으면 사실은 사산조 페르시아인 걸 알 수 있었어. 근데 내가 코끼리 부대가 뭔지 몰라야 하는 친구들 있지? 당연히 있지.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몰라야 하는 친구들 있어. 선생님 비잔티움과 동맹이 있었다고요? 비잔티움과 싸운 건 반관이에요? 아니지. 유피요시는 동맹도 맺죠. 누구에 대항해서? 정통 칼리프 395에서 1453까지잖아. 크테시폰에서 사산조는 226부터 651까지잖아. 그러면 내 생각에는 요 둘이지. 그럼 크테시폰이지. 물론 크테시폰이 수도인 곳이 하나 더 있어. 사파비 왕조야. 근데 사파비 왕조가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면은 여러분들 4번 고른 친구들도 있어. 아니 4번에 3번 고른 친구도 있을걸요. 사파비 왕조는 1502부터 1736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사산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우르드원은 무굴 제국 조로아스터의 국조 삼국 사산조 페르시아제. 정답 2번 이스마일 1세 사파비고요. 투르프와 티의 전투에서 패배한 거는 우마이야 왕조, 승리한 거는 프랑크 왕국의 카룰루스 마르테. 키루스 2세의 칙령은 키루스 2세 우리 키다리크 기억납니까? 키다리크. 키루스 2세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뒤에 그 다음에 다리우스 3세 나오잖아. 키다리크 아크레미네스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6번. 6번 문제 갑시다. 자, 미주친 이곳입니다. 이곳은요, 도성의 구조는 전통적 수도의 구획과 다른 모습이래요. 블라블라 샬라샬라 4대 부들 뭐고 나오고. 근데 딴 거 다 모르겠고 중간에 보면 이는 봐봐. 거기서부터 볼게요. 여진족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주한 처지를. 그러면은 이 나라는 지금 남송에 대한 설명이야. 남송이죠. 남송의 수도는 이만 다른 이름으로 항저우. 이만에 뭐가 설치되었지? 시박사.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가는 거야? 6번은 해외무역의 거점이었다.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6번 문제 무난하게 풀었습니다. 사실 4번 뭐 대우나 영제거의 북쪽 기점이요. 북쪽 저희 쪽인데 뭐. 넘어갑니다. 7번 문제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사실 갈레리우스 관용령에도 볼 수는 있어. 중약 이유로 봐봐.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침략이 선포된 이후 그리스도교도 중 일부는 두려움에 굴복하였고 또 일부는 위협을 감수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용을 풀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를 추론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선생님 글 봐봐요. 이 관용령이 내려진 2년 후에 서방왕제 가와 동방왕제 리키니우스는 그리스도교도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그 칙령이 밀라노 칙령임을 알 수가 있어. 313년이지. 그리고 누군데 이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야.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니케아 공의회나 기껏해야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하였다. 330년이지. 그 두 개 말고 낼 게 없어. 그래서 봤어. 1번 악티움 해전. 기원전 31년입니다. 악티움 해전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그 이제 클레오파트라 연합이었지. 고스 전투였고요.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던 건 카이사르야. 그래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2차 삼두 정치. 참고로 폼페이우스랑 크라수스는 그 이전에 있었던 기원전 73년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나라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삼두 정치가 아까 얘기했던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천도하였다. 정답 3번 될 겁니다. 자,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될 거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다른 말 로마법 대전이지. 이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되겠습니다. 자, 어후야. 자, 다음은 얘가 지 맘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해가지고요. 자, 다음 8번 문제 갑시다. 8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사망한 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사명 우선 첫 번째 1번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 그러면은 누구 있어? 수나라 당나라지. 근데 2번 사사명 나왔지. 사사명 아니고
사사명. 안록산 사사명이는 안사의 난이죠. 당나라입니다. 이거 당나라. 얘네가 755에서 763년 안사의 난이죠. 당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당나라. 1번 유규반포는 명나라 홍무제. 돌궐세력 진압했다. 당태종 때 동돌궐을 진압했습니다. 630년에 정복했지. 그래서 천가 한이란 칭호를 얻었고요. 이후에 657년에 당고종은 서돌궐을 정복하게 됐다. 맞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구품중정제를 폐지했다. 구품중정제를 폐지했다. 그렇지. 위진남북 주시할 때 구품중정제가 있었고 이거를 폐지한 건 수나라야. 수나라 때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거든. 자, 왕안석의 신법. 송나라 되겠지? 1069년.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한 거는 원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2번이었다. 자, 다음 9번 문제. 자, 9번 문제 쉽게 푸는 거 알려줄게. 자, 이슬람력 250, 자, 오늘따라 쌤이 지금 말이 좀 덜어요. 그래서 물을 좀 마실게요. 자, 이슬람력으로 588년이면은 이슬람력이 시작한 헤지라, 이슬람력 원년이거든. 622년이야. 여기다 588을 더해. 쌤은 실제 수험장에서 이러고 있었어. 아, 그럼 이거 지금 1210년이구나. 이게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이야. 아, 그럼 이게 1210년이구나. 그리고 쭉 읽었어. 그리고 나머지 사료를 읽으니까 뭐 예루살렘 순례길 나오고 예루살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슬람 군대가 지쳐 프랑크인들과 버려온 싸움을 계속하는 불복하려는 조점이 있었고 전략성 뭐 협상 체결. 아, 그럼 이게 지금 십자군 전쟁 얘기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지를 갔어. 자, 파르티아의 멸망 요인은 사산조 페르시아가 침략을 했죠. 뭐 콜로나투스는 로마고요. 영국에서 노르만 왕조가 성립이 된 거. 원래 잉글로 섹슨족이 있었는데 그 칠왕국이 있었잖아. 맞지? 거기에 이제 노르만족이 갔고요. 그래서 헤이스틴스 전투 1066 헤이스틴스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윌리엄일세. 자, 윌리엄이 결국 가가지고 이제 노르만 왕조를 수립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은 뭐예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체결되었던 각각의 조약에 영도 분할했던 843, 870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5번. 지중해 지역의 원거리 무역과 상업 발전 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죠? 자, 다음 10번 문제. 이 왕조. 이거 되게 재밌다. 지금부터 봐봐. 첫 줄. 동진의 구법승 법편. 동진의 법편. 불국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 활동했던 시기가 3세기야. 3세기. 자, 계속 가볼게. 장안을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 왕조의 땅을 밟게 되었다. 블라블라 샬라샬라 맨 밑으로 갑니다. 그는부터 갈게. 넷째 줄, 다섯째 줄. 그는 탁실라, 푸르샤프라, 뭐 부다가야, 불교성지 순례 있고 3년 동안 수도. 자, 수도 어디래요? 파타리푸트라. 자, 파타리푸트라가 수도인 곳은 마우리아 왕조랑 국타 왕조였고요. 푸르사프라가 수도였던 곳은 쿠시안 왕조였어. 근데 3세기야. 국타 왕조는 300, 잠깐 미안한데 3세기 아니고 4세기로 고치고. 자, 파타리푸트라는 320년부터 550년까지 국타 왕조가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국타 왕조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1번 쿠투브 미나르는요 델리 술탄 시대 때제 아이바크. 그 다음에 간다라 미술 양식은 쿠시안 왕조. 아소카의 산치대탑은 마오리아 왕조. 에프탈의 침략으로 세력 약화. 정답은 4번이죠. 자, 사실 에프탈 구평 어렵게 나왔었지, 맞지? 자, 힌두교도들이 마라타 동맹 건설한 이거는 무굴 제국이야. 1775부터 1819 마라타 전쟁이 있었지. 그래서 인도 남부에는 마이소르, 인도 중부에는 마라타, 뭐 인도 북부에는 다른 거, 뭐 시크 교도들 이렇게 나뉘어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인물이 누군가? 이거 연계 사료다. 잘 봐. 트라이누스 왕조는 페르시아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인도를 향해 출항하는 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더스까지 진출을 했대. 와, 여기서 나왔지? 누구야? 알렉산더. 그가 정복한 영토의 크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설명 봅시다. 자, 1번 이베리아 반도 정복한 거는 우마이야 왕조. 타라스 전투 패배한 건 당나라 고선지 장군. 이소스 전투 기원전 333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했다. 정답 3번이지. 자,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한 거는 스파르타. 카르타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건설한 거는 페니키아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기억식이야. 보자. 이대초 파리 임시정부는 파리 임시정부. 첫 번째 파리 임시정부. 자, 잘 나오기 때문에 얘로 쓸게요. 자, 첫 번째 기억은 파리 임시정부고요. 선거권 부여하는 조치 단행이고 여성연대 했는데 청원했는데 안 됐어. 두 번째, 우리 지금 두 번째 제2공화정이에요. 두 번째 공화정이기 때문에 제2공화정이야. 파리네. 아, 그럼 프랑스 혁명의 그 과정 쪽 생각하면 된다. 제1제정, 제1공화정, 제2제정, 제2공화정. 순서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오른쪽 갔어. 지난 18년간이에요. 18년간. 자, 제2공화정이 들어선 거는요. 2월 혁명 이후에 루이 나폴레옹이었지. 루이 나폴레옹을 딱 추대해서 입헌군주제 정부를 수립했어. 이게 입헌군주란다. 이게 제2공화정이야. 루이 나폴레옹. 요게 몇 년? 1848 2월 혁명. 근데 1852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사실 쿠데타 일으켜 제가 나폴레옹 3세로 하면서 제2제정이 성립이 돼요. 어머 잠깐만 내 순서 잘못 얘기했구나. 제1제정, 제1공화정, 제2공화정, 제2제정. 됐습니까? 뭐지 제1제정은 이제 나폴레옹의 제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것들 또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은 1공화정 때 생각해봐. 이 7월 혁명이었잖아. 7월 혁명. 그렇게 해서 샤를 10세를 보내고 루이 필리프를 추대를 했는데 야가 이제 부정이 있었고 어쨌든 루이 나폴레옹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8년이기 때문에 1830부터 1848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거. 자, 메테르니는 1848년에 2월 혁명의 영향으로 3월 달에 오스트리아 3월 혁명으로 인해 메테르니가 실각을 하게 돼. 그래서 이때 메테르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정답 1번이고. 자, 데카브리스트에나는 1825. 그 다음에 국왕 제임스 1세. 제4차일제다. 이거는 1620년대 되겠지. 자, 독립선언문은 1776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프랑스 국왕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 단두대 국왕 처형, 요거는 이제 우리 뭐 루이 16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전화 온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쨌든 굉장히 리얼리티 있죠. 어쨌든 여기 지금 프랑스 혁명. 그래서 12번 정답은요. 대혁명은 아니고 고사의 기간이니까 1번 여기 가면 됩니다. 자 13번 별표. 13번 문제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얘 잘 읽어야 돼. 진짜 한 3번 4번 읽어야 보이는 거야 이거는. 13번. 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뭔 나라가 됐다마는데 힌트는 러시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가 주권의 평등, 내정 불가능성, 분쟁의 평화적 해결, 소수민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영토 보전 등의 원칙 위에서 연합 창설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걸 얘기한다. 끝! 이게 끝이야, 힌트가. 자, 근데 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연합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러시아에 나온 이 연합들은 사실 연합 뭐 많지 않아. 뭐 조약 기구들이 이제 뭐 바르샤바 조약 기구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연합이잖아.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게 독립국가 연합 CIS를 얘기하구나. 그럼 얘는 1991에 창설이 됐고 옐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으로 가는 거야. 대서양 함정은 1941, 트루먼 독트린은 1947,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 니슨 독트린은 1969, 고르바초프가 집권 시작한 거는 1985. 됐지? 자,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이븐 할둔 이 사람 역사소설이라는 책을 쓰는 사람인데요. 역사소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네, 볼게요. 맹년 뭐 어쨌든 맞지? 그래서 좀 나오고 있어. 이런 했대. 근데 60대 돼서 봐봐. 가라는 인물이 맘루크 왕조와 오스만을 공격하기 위해 사마르칸트에서 원정을 이끌고 왔대. 자, 힌트는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가 수도인지도 몰라 사실은. 근데 여기서부터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요. 흑사병을 앓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시가 13세기에서 14세기인 것 같아 느낌은. 근데 13, 14세기라고 생각을 해. 잡아. 보통 흑사병은 14세기야. 그리고 쭉 읽었어. 카스티아 왕국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샬라샬라. 그럼 이 사람 누굴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돼. 여기서 알아야 돼.
여기가 끝이야. 여기서 알 수밖에 없어. 누구야? 티무르 왕조 생각나지? 티무르 왕조. 자, 티무르 왕조는 1370부터 15 나도 까먹었다. 1500인가? 어쨌든 그래요. 내 진짜 갑자기 뒤가 헷갈리는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어쨌든 티무르 왕조가 요때 즈음이야. 14에서 16세기거든. 뒤에 1520 몇 년 29년에 무굴 제국이잖아. 티무르의 손자인 바부르가 여기 이제 가거든요. 티무르의 손자 바부르가 아니고 어쨌든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14, 16세기인 거 맞아. 어쨌든 티무르에 대한 설명이야. 1번.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제거하는 부흥을 내세우면서 티무르 왕조를 내세웠기 때문에 정답 1번이고요. 자,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킨 거는 1516 셀림 1세입니다. 옥스만 제국에. 자,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빈을 포위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생각하는 술레이만 1세고요. 술레이만 1세 사실 1538 프레베자 해전이죠. 이제 유명하지. 자, 어쨌든 넘어갑니다. 자,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지위를 얻었다. 셀주크 티르크될 거고요. 바그다드 점령에서 바그다드 점령에서 훌라구 울루스를 세웠다는 몽골, 위에는 셀주크 티르크 맞습니다. 15번 문제 갈게요. 자, 15번 문제는요. 이거는 좀 재밌다. 첫 번째 힌트 가볼게. 우선 미술로 본다고 했는데 난 미술 모르겠고, 첫 번째 나온 게 칼레 해전이야. 칼레 해전. 첫 번째 나온 게 칼레 해전. 자, 칼레 해전은 왜 나오게요? 이게 뭔데? 무적함대. 이게 뭐냐면은 이 무적함대 얘기거든요. 그럼 보자. 교황과 왕실에 기발단 가함대 일부가 나함대 기습공격 침몰하고 있대. 당시 가는 가톨릭 강요 정책에 저항했던 네덜란드는 가의 가톨릭 강요 정책이야. 가톨릭 강요 정책을 펼쳤던 게 에스파냐고요. 이 독립하고자 했던 네덜란드 고이센데를 막 탄압했잖아. 그래서 이 네덜란드와 영국이 손을 잡았지.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에스파냐의 그 펠리페 2세의 무적함들을 격파시켰죠. 요 상황인 거야. 가나, 에스파냐, 영국이야. 그럼 1번 자, 피사로 식민지 개척했지. 1번이다. 코르테스랑 피사로.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바스코다가마 인도항로 개척은, 자, 내가 자, 바시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든지 바스코다가마는 포르투갈이 지원을 받아 되겠어. 자, 오스트리아로부터 슐레지안을 확보한 거는 프리드리히 2세고요. 자, 언제 1740에서 48 왕위기 승전 때야. 프랑스 지원하는 요코타와 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미국에 대한 설명. 폴란드 분할 점령은 거기 나오는 우리 그 프로이센, 러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보면 되겠습니다.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었지. 동유럽 절대왕정. 자,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문제 발표. 덴마이 어렵다. 16번 문제 봅시다. 가는 중앙아프리카 지역. 우선 첫 번째 중앙아프리카. 힌트. 자,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서양과 인도양에 이른 식민지국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벨기에는 콩고를 상실할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로 가가 독일이 차지고 있던 루안다, 우룬디, 케냐, 탕가니카, 모잠비크, 북부. 와, 여기가 진짜 힌트였어. 근데 몰랐을 거야. 자, 동아프리카 차지하고 있다. 탄자니아나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 되지. 그럼 독일에 대한 설명이거든, 이게. 근데 사료를 오독해서 프랑스로 간 학생들이 많았을 거야, 아무래도. 왜냐면 종단, 횡단 이렇게 하면 생각했을 거거든. 맞지? 자, 어쨌든 벨기에와 영국이 넘겨줬다 했어. 그래서 중앙아프리카부터 해서 대상 인정을 연결할 계획이 무산되었다. 독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웠어요. 16번 발표에 진짜 좀 어려웠어요. 정답률이 여기 정답률 25 얘였나? 얘인가 아니면 앞에 연표 문제였나? 정답률이 25%였어요. 부평대 30%짜리 나왔더니 이제 수능대 25%짜리가 나왔죠.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재정이 무너졌다. 빌헬름 2세가 퇴위했지.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17 러시아 혁명, 2월 혁명으로 인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초기에 이제 그치. 니콜라이 2세가 퇴위를 했고요. 1917년은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레닌이 정권을 잡게 된다. 그 사이는 소비에트 정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마카오 식민지 삼아서 교육 거점하는 거. 우리 포르투갈 이제 마카오 거주권. 자, 마카오 거주권 1557
1512는 포르투갈 몰라카 점령한 시기. 1557은 마카오 거주권을 명나라로부터 획득한 시기. 자, 아도와 전투에서 메넬리크 2세와 군대에 패배한 거는 에티오피아, 그렇지, 이탈리아고. 나중에 저기 1936 가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침공하잖아, 맞지? 자,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을 임한 거는 누구예요?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이때 1805쯤 됐을 거예요. 오스만이 그리스가 아니라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 넘겨준 게 오스만입니다. 자,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자르 지역에 대한 탄광지대로 넘겨받았다. 뭐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5번을 많이 골랐을 가능성이 높은데 5번 아니지 1번이에요. 알겠지? 뭐 자르 지역의 탄광지대 쌤도 처음 봤는데 쌤은 이제 시험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쌤은 추측을 했어. 이게 프랑스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나도 지금 시험지 봐서 바로 푸는 중이야, 얘들아. 나도 바로 푸는 거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수업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해석하기 있다 보니까 네, 자르 보호령 맞네. 역시 자르 보호령은 프랑스에 할양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죠. 어쨌든 이게 역사적 추론, 알겠지? 자, 17번 문제 갑니다. 17번 재밌어. 17번 문제는 자, 이탈리아를 우리 품으로 데리고 필요 없고, 자, 읽어볼게. 위에 거 읽을 필요 있어. 자, 이탈리아 통일한 건 1860년 리소르지멘토가 그 얘기였거든. 자, 근데 어제 이탈리아가 항복을 선언했다. 이탈리아가 항복한 거는 1943이고요. 독일이 항복한 게 1945년이야. 5월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난 2년이기 때문에 1941부터 43까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야. 1941에서 43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볼게요. 1번. 독일이 오스트리아 합병한 거는 1938. 그리고 38, 39 사이에 수대된 지방, 체코 점령하면서 수대된 지방에 대한 영유권 가져오잖아, 맞지?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 그래서 파리 진격하고 그래가지고 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했고, 미드웨이 해전 1942. 그래서 정답 3번 무난하게 갔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 독소 불가침 조약 1939. 침략 안 한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어디를 침략 안 하는데 폴란드에 대해서 침략하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립의 입장을 두자라고 했어. 근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지. 49년도.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고, 1940년대 뭐 덴마크, 벨기에 이런 데 막 침략하고 난립니다. 자, 18번 문제 갑시다. 자, 거의 다 나왔습니다. 3문제 남았어요. 자, 1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선생님 분명히 그 10월 모의고사 치고나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미영부소 4개국 분할 점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반드시 이거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지. 자, 미영 그리고 가는 서베를린과 서부 지역 사이의 교통통신을 제한한 우리나라의 조치가 서베를린 주민에 대한 물자공업을 가로막는다고 항의합니다. 왜요? 베를린 봉쇄했잖아요. 왜 봉쇄했는데? 서독 단독으로 통화개혁을 했기 때문이야.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서 봉쇄를 한 거야. 알겠니? 그럼 가는 뭐예요? 가는 프랑스. 나는 뭐예요? 소련. 이렇게 되는 거야.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바르샤바 조약 기구. 네,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네. 자,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여기야. 55년도. 자, 대공황 프랑블록. 정답 2번인 거예요. 파운드 블록은 영국. 자, 그 다음에 대공황 극복 프랑블록 맞지? 그 다음에 동방정책.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은 독일입니다. 서독이지, 서독. 그 다음에 유럽의 경제재건이랑 마샬 계획은 1947이고 자유주의 진영 이제 미국이다. 자, 마샬 계획과 트루먼 독트린 마샬 계획. 자, 마샬 계획은 뭐예요? 유럽의 경제재건 정확히 얘기해야 돼. 정확히 얘기해야 돼. 서유럽의 경제재건인지 그냥 유럽 전체 경제재건인지 그게 또 다를 수가 있어. 뉘앙스가 달라. 찾아야 된다. 자, 가나, 프랑스, 소련 모두 카이로 회담. 자, 카이로 회담에 자 프랑스 들어가요? 미영중 아니야? 둘 다 들어간다. 자, 다음 19번 문제 갑니다. 자, 19번 문제 괜찮아. 요거 이제 연표가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야. 흐름으로. 자, 크림 전쟁. 자, 1번. 크림 전쟁은 1853-56이다. 누가 이겼어? 오스만이 이겼어? 어이, 그래. 자, 2번. 세포이 항쟁 1857에서 58. 그 결과 잠깐만, 1857? 그 결과
뒤에 이제 발음 왜 이래? 1858에 인도 통치 개선법이 나오고 1877에 영국령 인도 제국이 들어선다라는 거지. 땡이 넘어간다. 3번 해서 가가 뚫렸고요. 그 다음에 4가니까요. 내전 중인 미국에서 남부 지지를 우호하고 있던 어제 내전 1861-65 남북전쟁에 대한 설명이네. 5번 마흐디 운동. 아라비 파샤 진압하고 마흐디 운동이 일어났네요. 여기까지. 그럼 요새는 이 가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그럼 18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미치겠어요. 자, 1859에서 18604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면 되는 거야. 자, 5.4운동 1919, 신축조약 1901, 위안스카 임시 대총통 침식은 1912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광서제 양치터 변법자강 광서신정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프랑스 베이징조약 그렇지 1860 베이징조약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이거 나왔다. 자, 발트. 자, 가, 나 사이 국가 관계예요. 관계상 문제야. 깎아야 되겠네. 자, 관계사에서요. 흑해와 발트의 주둔 중인 주력함들 동아시아전을 출전시키는 누가? 흑해와 발트의 주둔 왜 시켜? 누가? 러시아가 주둔 시켜야 돼. 맞는 거야. 발트해를 언제 장악하는데? 표트로 되지. 오케이? 자, 수에즈 운하. 자,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는 게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스웨즈 운하가 영국이 이 함대 스웨즈 운하 통과 시도를 허락할 것인가라는 거야. 자, 그다음 이곳은 러시아와 선주인 나로 보내는 군수 물자 타이완 점령한 때네. 일본에 대한 설명이네. 언제 점령했는데 15세기 조약 이후로. 자, 그러면 러일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골라보자. 삼국간섭을 대립했다. 정답 1번. 삼국간섭 1895 러프독 때 일본. 자, 추축국 동맹은요. 독일, 일본, 그다음에 이탈리아. 상호 방공협정도 됐고, 자, 네르친스크 조약은 러시아 청나라 1689,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인 거는 미국과 에스파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1898 이제 반둥회의에서 평화 시원책 합의한 거는 얘네 다 안 들어가요. 미안한데 중국 이런 데가 이제 저 반둥회의 갔지. 저 온라인 내로 이런 사람들. 자, 여기까지 해서 세계사에서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제가 목이 쉬어라 그냥 소리 지르면서 했는데요. 어쨌든 세계사 그렇게 어려웠냐라고 말을 하기에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하셨던 내용들 잘 어쨌든 풀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 끝났잖아. 이제는 끝났으니까 마음 편히 먹고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세계사 해설까지 모두 마쳤고 여러분들과는 이제 올 2024 올길 개념 완성 세계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현역 애들 만나면 안 돼. 자, 재수도 만나지 말자. 재수하지 말자. 자, 가급적이면은 잠시만. 네. 아무래도 이 강의를 이제 고2 친구들, 이제 예비 고3 친구들 많이 볼 건데, 예비 고3 친구들 우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꽃길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 강의에서 다른 사석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